자폐증의 새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자폐 장애에 대한 유전체 연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표현이 있고 유전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전자라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2만여 개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그 유전자 자체만 본 게 아니라 염색 유전자 이외의 비유전자 부분까지 한꺼번에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폐장애의 유전체 연구를 하는데, 유전자 부위와 비유전자 부위를 그 단백질 부호화 영역과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이라고 나눠요.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단백질 비부호화 영역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유전체 영역 분석을 해서 자폐장애의 발병과 이제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오티즘이 자폐장애이거든요. 이 자폐장애에서 그간 모든 연구를 통틀어서 발견된 유전체 원인들을 이렇게 파이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폐장애와 관련 있는 유전자 원인들을 이렇게 돌연변이거든요, 뮤테이션이. 이 자폐장애에서 이제 유전적 원인들을 이 돌연변이 측면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분석이 됐고 알려져 있는지를 파이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보시면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 이 영역이 70에서 80%에 해당이 돼요. 지난 30여 년 이상 이제 유전자 연구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몰두했지만 아직도 그 원인 불명인 경우가 70에서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왜 이거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이렇게 유전적인 어떤 원인들을 분석해서 자폐장애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력이라고 불러요. 그 설명력이 이제 30%에 불과한 거죠. 자폐장애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유전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놈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유전체입니다. 유전체는 이렇게 단백질을 부호화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영역이 1.5%가 존재하고 있고,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무려 98.5%를 차지해요, 우리 인간에서. 그럼 사람들은 다 이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영역, 이 부분들이 다 유전자거든요. 유전자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다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간의 연구들이. 그랬더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전체 오티즘 자폐아 장애 환자들의 30%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유전자 영역도 중요하겠지만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지 않는 비부호화 영역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착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뭐냐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돌연변이 때문에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돌연변이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 저희는 특별히 드노버 뮤테이션, 신생이란 뜻이에요. 드노버가 뉴거든요. 신생 돌연변이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 아빠는 이제 자폐 장애가 없어요. 정상 뭐 부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는 자폐 장애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모에게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데 요 아이에게서만 발견되는 돌연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돌연변이. 부모에게서는 없었지만 아이에게서 새로 생긴 돌연변이. 그게 이 신생 돌연변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신생 돌연변이를 찾기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01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1부터 30억 번째까지의 DNA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해낸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염기 서열 30억 개를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이 기술로. 그럼 이렇게 AGCT라고 하는 네 개의 글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아주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30억 개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도 정상 자녀가 있겠죠? 정상 자녀도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고 이 오티즘 자녀, 이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약자입니다. 자폐장애
환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자폐장애 환자에서만 이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여긴 TTT로 돼 있는데 여기만 C로 돼 있죠? 이게 돌연변이에요. 여기도 뭔가 다르죠? GGG인데 여긴 T고 여기는 CCC인데 A고 바로 이 부분들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 돌연변이냐?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기존의 연구자들은 바로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돌연변이만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위가 유전자거든요. 요 T나 A에 해당하는 부위는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돌연변이가 있어도 그냥 여기 분석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응? 그걸 바로 이 신생 돌연변이가 이 프로틴 코딩 리전, 그러니까 단백질을 부호하고 있는 영역들, 즉 유전자 영역에 해당하는 신생 돌연변이만 사람들이 분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단백질 부호화 영역과 관계없는 비부호화 영역에서 발생한 신생 돌연변이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석의 관점이 넓어진 거죠. 저희 연구에 있어서. 응? 이게 바로 이제 기존의 연구자들이 집중했던 걸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만 집중한 거죠. 이제 되게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연구자들이 집중했던 영역들인 거예요. 여기는 잘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한국 이제 현재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여기가 좀 이제 타깃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연구 주제를 설정한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연구의 강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왜 유전자 영역에 발생하는, 부호화 영역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에만 집중하고 비부호화 영역에는 집중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분석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까다로워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핵심 어떤 키워드와 우리의 어떤 분석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관점을 가졌던 게 바로 3차원 크로마틴 구조라는 관점이었어요. 크로마틴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DNA, 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크로마틴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이 오티즘 자폐장애 환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 환자들이 이렇게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렬로 나열돼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DNA라는 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성이 꼬여 있어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3차원 크로마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가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발생하는 신생 돌연변이는 부호화 영역에 발생하는 돌연변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연구자들도 같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인정하죠. 이거 중요한 거 맞다. 하지만 여기 T나 A에 여기에 발생한 돌연변이는 비부호화 영역이 발생된 거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게 버려졌던 거죠. 연구 분석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단백질 부호화 영역이 발생된 거. 만약에 여기 유전자가 있고 여기 어, 이렇게 T와 A와 같이 비부호화 영역 돌연변이가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비부호화 영역이 예전에는 정크 DNA라고 불렸어요. 쓰레기 DNA. 98.5%에 해당하는 그 막 방대한 양의 그 DNA들이 쓸모없다.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만큼 분석을 할 이유조차 없었던 거죠. 근데 나날이 어떤 저희 사람들의 이제 그 유전체 연구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비부화 영역들 중에서도 일부 기능이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걸 인핸서라고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인핸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터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을 유전자 조절 영역이라고 불러요. 유전자는 아니지만 저 옆에 있는 노란색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전자 조절 영역에 발생되어 있는 신생 돌연변이가 어쩌면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연변이는 여기서 발생했지만
영향은 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한테 미칠 수가 있다라는 컨셉인 거죠. 그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이런 방식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넌코딩, 피부와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생 돌연변이를 이렇게 저희들이 유전자 조절 영역이라는 아주 특정화된 비부호화 영역들을 타겟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한글로 쓴 거예요. 비부호화 유전체 영역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가 이 3차원 염색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크로마틴 인터랙션 그리고 3차 염색질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저희의 핵심 가설인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핵심 가설인데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죠. 저희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의 생각일 뿐인 거고. 유전체 연구에서는 가설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이 컴퓨팅 작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드라이 워크와 웻 워크로 나뉘는데 드라이 워크는 건조한 워크, 컴퓨팅 작업이에요. 근데 웻 워크는 실험 작업이에요. 그럼 컴퓨팅 작업에서 분석 결과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험 작업을 통해서 증명을 꼭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복잡하고. 그럼 여기까지 내용들은 다 저희가 컴퓨팅 작업을 통해서 가설도 세우고 분석해서 이 타겟 유전자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낸 거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 유전자들이 자폐장애 환자들한테서 문제가 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저희들이 컴퓨팅 작업으로 뽑아낸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연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게 이 실험 데이터예요. 어.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실제 그 한국인 저기 813명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족을 뽑아가지고 그럼 3명이죠. 아빠, 엄마, 자폐장애 아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각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냈어요. 어. 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결국에 이 자폐장애라는 거는 신경 발달 질환이거든요. 신경질환이에요. 신경세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생각은 이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세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이 환자들의 혈액으로부터 따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 줄기세포를 이제 아빠, 엄마, 그 자폐장애 아동별로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세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줄기세포로부터 이 신경세포를 만들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뉴로날이라는 게 신경이죠. 결국 이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이 자폐장애의 핵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신경세포까지 만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여타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에게서 신경세포를 만들고 엄마에게서 신경세포를 또 만들고 그 자폐 아이에게서 신경세포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신경세포에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주는 거죠. 뭘 비교를 해주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유전자의 이상을 여부를. 음, 그게 이거예요. 아빠, 엄마, 자폐장애 아동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타겟 유전자들을 선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전자들을 실제 이 가족에서 컴퓨팅 작업으로 선별한 유전자들을 실제로 이 실험에서 뽑아다가 아빠, 엄마, 아이 사이에서 그 유전자의 발현값이라고 불러요. 발현. 얼마나 발현이 되고 있느냐. 그걸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신경세포에서 자폐장애 아동의 그 유전자만 발현값이 엄마, 아빠와 다르다면 이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는 높게 나오는데 아이는 적게 나오고. 엄마, 아빠가 높게 나오는데 아이가 적게 나오고. 이상한 거죠. 엄마, 아빠가 굉장히 높은데 아이 매우 적고. 이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는 정상치인데 아이는 2배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자폐장애 아동에게서 그 발현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지는 유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은 이 자폐장애 아동의 자폐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인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유전자에 발생되어 있는 돌연 변이만 갖고 그 유전자들을 막 선별해서 분석했다면 저희들은 전혀 그 유전자에는 돌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비부호화 영역에 있는 돌연 변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타겟 유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연구의 어떤 그 창의성이라든지 혁신적인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그런 어떤 저기 좋은 저널에 실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임상은 결국에 그거예요. 자, 어, 자, 이걸 설명드려야겠어요. 자, 자폐장애의 그 가능한 원인들, 어? 이렇게 쭉 나열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막 중금속도 있고, 막 방사선도 있고, 막 부모의 막 그 출산 당시에 부모의 많은 나이, 고령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 뭐 유전적 원인, 그냥 장애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임신기의 원인, 이런 것들이 다 가설로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그 환자 자신이나 가족적인 원인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그 연구 결과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헤리터빌리티라는 컨셉이에요. 유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자폐장의 그 발병에 있어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80%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 자폐장애의 원인을 규명해서 치료법을 개발한다면 바로 이 자폐장애와 관련돼 있는 유전자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치료 기제의 개발에.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부호와 영역만 분석하다 보니까 자폐장애의 유전적 원인을 아무리 해도 30%밖에 설명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비부호와 영역을 또 이렇게 그 연구의 스코프를 높이다 보니까 아, 새로운 타겟 유전자들을 우리가 또 선별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하면 설명력이 높아지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폐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유효한 유전자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걸 이제 타겟티드 진 세라피라고 불러요. 타겟화된 유전자 치료, 타겟 유전자 치료라고 부르는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겟 유전자가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저희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자폐라는 질환이 굉장히 다단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만큼 연구하기도 까다롭고 그 원인도 아직 상당 부분 밝혀져 있지 않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간에 노력해왔던 어떤 그 자폐장애 연구진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견했던 비부화 영역을 통해서 자폐장애 원인을 새롭게 조명한 이 노력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폐장애의 원인들을 거의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이건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들의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진들의 노력과 가족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서로 이게 합쳐지면은 조금 더 그 치료제 개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폐장애 코호트 이런 컨셉이 있는데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하려면은 그냥 맨 땅에서 뭘 캐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자폐장애 가족들이 자신들의 혈액이라든지 조직, 의학 정보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이렇게 기탁해서 좀 연구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자폐장애 가족을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아, 저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젠가는 우리 자폐장애 치료제 개발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겠지. 이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또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연구진들의 노력과 가족들의 노력이 어우러지면은 치료제 개발은 아주 먼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